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위정편 14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장도 군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난번에도 군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러다 보니까 또 구체적으로 또 와닿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공작께서는 비교적으로 설명하는 것들. 대인과 속이, 우리가 대인 지난번에 말한 대로 군자는 불기다 했을 때 그 대인하고 같은 말 의미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인 반대말은 소인이잖아요, 그렇죠? 소인. 대인은 다른 말로 군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군자는 어떻고 소인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이제 확인이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군자다운 행동을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자활, 군자, 주의 불비, 소인, 비의 불주라고 얘기를 해놨네요. 쉽게 말하자면 이제 어떤 사람을 친하게 지내느냐, 어떤 식으로 사람을 친하게 지내느냐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군자는 주자가 보면 이제 두루주자네요, 그렇죠? 두루주. 두루주자, 두루, 그리고 불비. 비는 두루하되 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이 좀 많이 생략됐네요, 그렇죠? 두루주, 비. 이 한문을 보면 이 두루주자가 재밌거든요. 두루주자. 따지고 보면 이것도 좀 해석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과거 설례 보고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또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두루주자는 보면 한문이 재밌잖아요. 뚱하게 따라서 보면 이렇게 뭐로 생각됐습니까?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이 받전자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밭에 이 네모난 형식으로 물을 대는 행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형상을 두루주자를 의미하는, 두루만 이제 팽당하지 아니고 골고루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밭에 물을 대는데 어느 한쪽만 물을 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루두루 다 잘 돼야 곡식 자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는 거 있고, 한편으로는 이 한문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함역 다시 쓴다면 이 글자는 바치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생산된 거를 공동하게 나누잖아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밭을 이제 이 글자는 공익이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공익이니까 이꾸니까 밭을, 즉 생산 수단을 이제 골고루하게 나눠줘야 된다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산 수단을 골고루 나눠준다는 뜻은 평등하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고, 그다음 이 비를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비라는 의미는 글자를 보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비자인데. 한문을 보면 옛날 이 고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팔짱 끼고 나란히 서 있는 형상. 우리는 이런 형상을 그리게 된 건데, 우리는 비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비교한다라고. 남들 비교한다. 여기는 비교한다는 나란히 있다는 보니까 이 두루주자도 마찬가지나 이 비교할 비자나 사전에 처음 찾아보면, 한문 사전을 보면 7번째인가 8번째 다들 친하다는 의미예요. 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셨죠, 그렇죠? 친하다는 의미가 다 있습니다. 두루주자도 친할 자도 있고, 비자도 비교할 비자도 친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군자는 다 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비자의 의미를 감아 보면 이제 좀 더 비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얘기를 계속 해드린다면, 비자는 보면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는 모습 보면 친해야 나란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하다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기 이런 모양이 거꾸로 해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죠.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거꾸로 하는 표시는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거꾸로 표현하는 것은 나란히 있다는 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 거꾸로 하면 이제 죽는 행상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같이 죽는다 의미를 한 거인데, 우리가 같이 죽는 건 그만큼 친해야 같이 죽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의 풍습을 보면 뭐 남편이 죽으면 뭐 아내도 같이 따라 죽는 순장 풍습 있잖아요. 순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순종이라고 또 하나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한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미를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이 따라 그만큼 우리가 이 비는 그런 형상이다. 그럼 얼마나 대빵 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되잖아요. 옛날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다면, 옛날에 이제 중국에 유명한 고관 대작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중국에 옛날에 우리가 진시황제도 보면 뭐 중국의 무덤 파보면 여러 가지 순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보니까 고관 대작이 죽자 이제 장사를 치르는데, 그러면 누구를 같이 밥 묻을 건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죽은 사람이 이제 형이니까 이제 동생을 같이 밥 묻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제 가족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이제 동생한테 이제 전달하니, 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죽으려 하니까 뭐 형 죽었다고 자기가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형이 죽는 거에 대해서 꼭 순장이 필요하다면 누구를 순장할 것인가? 바로 친한 사람을 친하고 잘 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그 순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나는 동생이니까 형하고 그렇게 뭐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었다 해가 형을 잘 모실 수 있느냐. 가만보니 너희가 내한테 말한 가신이 너가 가만보니까 형을 잘 모셨으니까 죽었어도 잘 모시지 않느냐. 그리고 또 뭐 형이 죽었으니까 형수도 뭐 형님 잘 모셨으니까 친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 형이나 네가 같이 따라 죽어서 무덤을 채야 친하지 않냐. 그게 순장이 필요한 맞지 않냐 하니까 이 사람이 가신이 그래 뭔가 순장 없던 걸로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뭐 우스갯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이 빗자는 그만큼 이제 이 친하다는 의미도 있고, 이 두루주자도 마찬가지 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을 이런 바탕에서 해석을 한다면, 군자는 두루두루 친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 특정한 사람만 이제 뭐 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끌림없이 두루두루 더 널리 다 친하지만 불비 이와 같이 친한 사람만 그러니까 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냐고 두루두루 다 좋아하고 그런 의미다. 그래서 군자는 널리 두루두루 다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나의 어떤 패거리들만 사랑하지 아니한다. 근데 소인은 비불주,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사랑을 하고 널리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주의 옛날에 그 주작 대표이자 주의도 그런 식으로 저 군자는 어느 한 이 사당을 이제 시키면서 당을 조성을 해서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냐고 두루두루 다 사랑을 하고, 다만 소인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고 자기 패거리들만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군자는 개념과 소인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자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구분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한편 또 다른 해석을 이제 해석하는 분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이제 다산 적야경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주자가 친하다라는 거는 맞는데, 이 마음으로 친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 주자가 그만큼 이 생산수단을 골고루 나눠주려면 마음이 어지기 때문에 그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B자를 보면, 요 B자는 뭐냐면, 우리가 한문어로 보면 이런 글자도 된다. 이 글자는 뭐지? 병합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한다. 그죠? 힘으로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웃관계, 이 관계 입장에서 따라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랑 같이 합쳐시킬 때, 전쟁으로 나를 합병을 할 거냐, 아니면 도로, 의로로서, 사랑으로서, 애로서 이 합병할 건가. 바로 두루주자는 의미로 그런 얘기죠. 그렇죠? 나와 당신을 한 나라가 되려 그러면 이제 어진 마음으로, 그러니까 당신과 나를 내 편을 만든 시점에 이해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편을 실행하면 될 것 같아요. 다선 재영 선생님 말씀 해석의 뜻은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을 내 편을 말하는데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어진 마음으로 내 편을 만드느냐, 그것이 주고, B는 그게 아니라 강제로 굴복시킨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군자는, 이제 해석해보면 군자는 상대를 어떻게 한다요? 나의 어진한 마음으로 그것을 내 편을 만들지만 힘으로는 하지 아니한다. 소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힘으로 상대를 나를 굴복시키고 그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하는데 개념 차이는 조금 차이는 있죠, 그렇죠? 저는 요거를 같이 하는 뭐 똑같이 뭉쳐서 해석을 해도 크게 나쁘진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자는 어떤 사람을 내 편을 만들더라도 힘을 하지 아니하고 어진 마음으로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사람만 어떤 내가 정을 베푼다 뭐 할더라도 하지 않냐고 골고루 다 내 앞에 온 사람. 그래서 부처님은 이 과거에 보면 묻는 사람 보면 누구나 다 와서 다 질문해도 다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당 사람만 와서 질문하면 답을 하는 바로 그런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와 같이 두루주자는 어느 한 사람도 편가름이 없이 골고루 다 받아주고, 근데 B는 소인은 어떻게 해? 자기 이제 관련된 사람만 먹고 한다, 그죠?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또 하나는 만약 그런 내 편을 만들 때 어떤 사랑으로 내 편을 만들고, 군자는 소인은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이나 이 어떤 다른 이익 개념을 공유를 하고 내 편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군자가 아니라 소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해원이 노노 현대적 응용하기 차원에서 그럼 최근에 이런 사태를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 후보 보면 홍준표 의원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라 보면 각종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윤석열 쪽으로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구당 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왜 그걸 했을까? 윤석열 그렇게 지구당 모아놓고 내가 대통령 후보 되면 내가 네 다시 국회의원 시켜줄게, 또 뭐 공천 줄게, 또 지방자치장 줄게,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하나의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 하나의 입법기관이라는 거죠. 입법기관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 밑에 줄을 세우겠느냐. 공천권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때 국민의 지지의 힘을 받은 사람한테 내가 또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를 하겠느냐 할 수 없다 해서 줄을 안 세웠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얍삭한 이 정치꾼들은 확실히 공천권 준다고 하니 뭐 윤석열 패거리에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는 국민의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투표는 일반 시민들에서는 홍준표가 많이 받았지만 당원에 대해서는 별로 표를 못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떨어졌다고 홍준표 의원이 떨어졌는데 이걸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군자는 홍준표가 갖는 삶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을 내 밑에 안 두고 그냥 하는 인격체로 존중한 거죠, 그렇죠? 근데 소인 같은 경우에는 네가 무슨 자리를 주겠다 해가지고 내 당을 오너라. 그리고 또 이 각종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치꾼들은 내가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윤 씨한테 그 달라붙었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이나 그래 달라붙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죠? 마찬가지 비와 같은 거죠. 비와 같이 비와 같이 어떤 폭력으로 생겼다던 정혜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폭력으로 어떤 힘으로 내세워서 내 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는 주의불비하지, 두루두루 내 마음으로 주의를 하지만 비를 하지 않냐고 소위는 비를 하지 주를 하지 아니한다. 그처럼 해석한다 보면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그렇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분류해보면 이 주의불비와 비불조의 개념을 쉽게 와닿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또 현대적 차원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에서 깊은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아 드리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그 인연의 고리는 인간관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 앞에 온 사람은 어찌고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 대자연에 쉽게 말해서 나의 수신이 부족한 것을 뭔가 메꿔주라고 내 앞에 인연관계로 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인연관계를 왔었을 때 내가 어떤 진심으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아까 두루주처 같은 의미로 어떤 이 사랑으로 어떤 어진 마음으로 대하면 이 사람은 내한테 끝까지 남아있겠지만 어떤 그렇지 않냐고 사탕발림으로 만약에 이 사람을 대했다면 사탕이 떨어지지 못할 거예요. 떠나가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군자다운처럼 주의를 해야지. 주의를 해야지, 두루두루 어떤 편단 없이 해야지 비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운의 논어 현대 응용하기 이제 이런 이 군자와 어떤 소위는 어떻게 보면 그 뭐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다음에 또 군자 소위에 또 비교하는 이 대목이 또 다음 장에도 또 나오는데. 바로 15장이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편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군자와 소위는 어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또 뭐 우리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한 조그만 일로 인해 가지고 뭐 시키면 의를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소인배 정리 행동을 했다면 이제 대인배 저 군자처럼 행동하면 또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 위정편 14장 군자는 주의불비하지만 소인은 이런 식으로 비의불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